글쎄요.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야 될지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21살 이 앳된 얼굴의 청년이 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행동이 좀 변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것도 반복적으로 변하는데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건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남성들이 이 피의자가 은신하고 있는 방을 들이닥칩니다. 네. 여성이 보이고요. 바로 왼쪽에 남성이 보이는데 잠에 네. 덜 깬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현장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꽃좀 하니까 잠깐만요. 자, 이 어려 보이는 아직 잠에 덜 깬 남성 체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아침인데요. 밤에 있었던 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이제 지금 저 숙소를 급습하는 거고 이건 그렇습니다. 뭐예요? 한 매점에 이제 이 남성이 아까 그 체포된 남성이 들어온 겁니다. 네. 일단 매점이 운영을 안 하는 시간인데 한참을 꺼있는 서성이고 상태네. 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카운터로 가서 여기 저장돼 있던 돈을 아하. 다 훔쳐서 달아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네. 자, 여기 있던 그 문고리를 자물쇠를 풀어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아하. 자, 지금 이제 한 영상만 보이고 있지만 한두 네.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열 몇 차례를 걸쳐서 네. 정말 600만 원. 이건 또 다른 장소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장소입니다. 이제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곳을 틈타 이제 들어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네. 문고리를 따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불을 비추면서 아주 대범하게 뭐 돈을 그냥 훔치고 자기 있는 가게인 거죠. 것처럼 그냥 돌아다니네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도 21살, 아까 그 돈 뺏은 남성도 21살. 이 네. 21살들이 지금 이렇게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무리한 있습니다. 연관 짓는 거 아닌가요, 좀 21살? 무리하게 연관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네. 이제 꼬리가 붙잡혀서 네. 경찰에 체포되는 거죠. 지금 김목신 의원님 네. 저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냥 뭐 당황하는 기색도 없어요. CCTV상 보면요. 그렇다면 저 뭐 가게나 이런 곳을 뭐 그전에도 한두 번은 와봤을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본인의 어떤 범행지를 물색하고 미리 봐두는 거는 지극히 당연해요. 네. 이 절도범들이 뭐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또 특징이 있어요. 원래 이 절도범들도 장르가 있어요. 네. 빈집털이 하는 사람, 뭐 소매치기 따로 있고 다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네. 전문적인 어떤 그 빈집털인데요. 네.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빈집을 들어가서 터는 건데 네. 주로 이 사람이 노렸던 건 그거 같아요.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열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셔터가 없는 집. 아하. 그냥 노출돼 있는 거죠. 셔터 네. 없이. 그런 그 집들만, 그런 영업 장소만 노린 것 같습니다. 아, 네. 셔터 없는 데만.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드라이버 정도 가지고 와서 따고 네. 들어가서 여유 있게 훔치는 건데 네. 전과가 한 1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과가 17범이라고요? 네, 네. 21살 나이에? 네, 그러면은 평생을 교도소를 들락거렸다는 얘기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범죄자 중에서도 도벽이라고 그래요. 아하. 이제 벽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네. 주벽, 도박벽, 그렇죠. 벽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상습이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는 도벽이죠. 훔치는 그 어떤 그 상습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네. 물론요. 네. 이 교정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아. 원래 교도소라는 이름을 정해준 이유가 뭐냐면요. 네. 죄진 사람이 들어오면 교화시켜서 내보내라고 교도소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범죄 학교가 돼가는 현상을 아이고, 보이고 네. 있다고요. 진짜 말 그대로 감옥수에 불과하는 네. 이런 그 실정이라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21살 남성의 전과가 무려 17범, 이번엔 이제 18범이 되겠는데 자신이 잡힐 줄 몰랐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그 범죄 전력에 대한 그 직장 동료들의 멸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생활비 명목으로 범행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자제하던 범행을 지속하게 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돈은 필요하고 계속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최초 6월 초에 그 1차 범행이 있고 난 다음에 경찰의 추적에 대비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그 모텔을 전전하면서 중간중간에 여자친구나 이렇게 지인들이 집에 들어간 시간에 혼자 새벽에 범행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직 근무 중에 그 112 신고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어서 17시간 만에 피해자를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9일의 추적 끝에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순bil 아나운서 네. 경찰 얘기 처음 해보니까 직장 동료들의 멸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아니 그 직장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출소 후에서 뭐 아르바이트에 전전긍긍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전과자다 보니까 네. 주변의 시선이 좀 따가웠나 봐요. 아 전과 사실 알게 됐나 보네요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자신감도 잃고 그냥 다시 범행이나 저지르자 네. 해서 이런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르게 된 거죠. 근데 최명견님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 괴로우면 그만큼 그 용기를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선택이 있는 거예요. 네. 범죄냐 정상적인 노동이냐. 네. 만약에 범죄의 선택이 없었으면은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도 네. 똑같은 상황을 열심히 일해야지 하니까 네. 좋은 충고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은 항상 범죄에 대한 충동이 있기 때문에 아하, 네. 조금만 너 일을 이렇게 하느냐 그럼 네. 그걸 갖다 자기가 범죄자에서 멸시하는구나라고 아하. 생각하고 범죄 쪽에 가고 싶은 네. 하나의 근거로 삼게 되는 거죠. 손 변호사님 이제 네. 전과 18범 되게 생겼는데 가중처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 그렇죠. 일단 절도입니다. 근데 절도인데 그냥 보통 절도가 아니고요. 네. 야간에 이제 그 건조물에 문, 자물쇠 등을 손괴하고 부순 다음에 건조물에 침입해서 했기 때문에 아하. 혼자 있어도 특수절도가 되고요. 아하. 여기에 더해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의 습벽이 있습니다. 네. 상습이기 때문에 상습 특수절도 그래서 네.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게 범죄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지난번에 그 3년 이내에 네. 다시 한번 그 네. 금고에 해당할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2배까지 장기 2배까지 네. 가중되거든요. 엄한 네. 처벌 예상됩니다.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요. 더 열심히 살 방법을 좀 궁리해 보세요.